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 즐거운 한국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려 전기 대외 관계, 자, 그리고 거란과 여진의 침입, 또 그에 대한 우리 민족의 항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교라는 거는 특징이 있는데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이겁니다, 정확히. 외교란 건, 그리고 자, 우리 좀 봐주세요 이렇게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받고 싶은 게 있으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그리고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인정받는 대신에, 예를 들면 미국과 일본의 예전에 그 밀약을 보면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어때?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일본이 인정한 이러한 협약을 했죠. 이게 여러분 나중에 한 몇십 년 후에 50년 넘어서 발견됐는데, 이런 거 보면 미국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우방은 솔직히 아닙니다. 중국이 그렇다고 우리의 적도 아니고. 외교란 건 탄력성이 있고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게 외교입니다. 자, 그럼 고려 전기 대외 관계를 보는데, 외교를 알려면 그 당시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친구끼리 싸웠어. 싸운 것 같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싸웠는지를 그 전 상황을 봐야 되죠. 외교도 그렇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당시 국제관계는요, 고려가 있고, 자 보세요, 일본이 있고 여진 있고 요가 있는데, 초반에는 요가 강해요. 요 원래 이름은 뭐야? 거란, 큰 계란, 거란. 자, 거란이죠. 여진은 나중에 등장합니다. 이때 뭐가 있냐? 북쪽에는 송나라가 있어요. 이 송나라 특징이 뭐냐? 힘이 약해. 군사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맨날 뭐야? 흔히 말하는 겉에 폼 공부는 잘하고 돈은 많은데 싸움을 못해. 그러니까 어때? 매일 당합니다. 이런 형태를 알아두세요. 자, 첫 번째 거란, 요와의 관계. 처음에 나라 이름이 거란이었고요. 나중에 나라 강성이 되면 나라 이름을 또 바꿔 뭐로? 요 랩처럼 외워. 요입니다. 요와의 관계. 1차 침입 성종 때 여러분, 성종하면 기억나는 게 맨날 최승로, 그 다음 또 하나 또 기억해야 돼요. 서희라고 있어요. 서희. 참고로 남자입니다. 1차 침입 성종 12년. 원인 고려의 친성 북진 정책. 빨간색 별표. 거란. 자, 예를 들면 이때 거란은요, 빨간색 선생님 지도 그려줄게요. 이 송나라를 먹고 싶어. 그런데 뭐야? 후방에 누가 있어? 고려가 있으니까 어때? 여러분, 싸움을 할 때는 그렇죠, 뒤통수에 누가 있으면 돼, 안 돼? 예를 들면 상현이가 있고 뒤에 기수가 있어. 근데 최기수가 아무리 약해도 어때? 뒤에서 망치로 후려 패면 상현이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요가 송을 때리고 싶은데 뭐야? 뒤에 고려가 있으니까 그 전에 어디부터 단단히, 후방인 고려부터 단단히 하기 위해서 침입합니다. 고려의 친성 북진 정책을 거란, 그래서 소손영이라는 사람, 이 사람 그 황제의 측근입니다. 장군의 군대를 침입했습니다. 결과 서희의 외교 당판 별표 한 4개 치고 그냥 끝내주게 나옵니다. 강동주 획득, 거란과 이렇게. 원래는 당시에 고려의 성종은요, 거란이 여러 땅을 요구했을 때 흔히 말하는 평양에 있는 땅을 주고, 거기에 있는 평양까지 땅을 다 주고, 거기에 곡식을 물에 버리자까지 해요. 그때 서희가 뭐래요? Just a moment. 잠깐만 기다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전하, 제가 가서 단판을 해고 왔을 때 그때 실패하면 그 다음에 거라는 요구를 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갑니다. 참고로 서희는 여러분 장군이지만 실제는 문인입니다. 문관이에요, 문관.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서희 외교 단판의 별표 2개 쭉, 이게 아주 잘 나옵니다. 이 속뜻을 알아야 여러분 외교가 되는 거예요. 소순영이 먼저 하죠. 고려는 신라의 뒤를 이은 나라이고, 고구려 땅 우리 영토인데, 고구려 땅 빨간 우리 영토인데 왜 우리 땅을 넘보는가? 서희,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뜻 별표. 고려가 여러분 뜻이 뭐라고? 나라가 고구려의 후손이야. 이게 중요해.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뜻에서 나라 이름도 고려 별표. 그만큼 계속 고구려를 계승하는 의식을 고려는 보여요. 그래서 정책도 북진 정책을 쓰죠. 만일 국경으로 논하다면 그대의 나라 동경은 우리의 땅 안에 있는 것이니 오히려 당신들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다. 소선영, 그런데 그대들은 왜 가까이 있는 우리의 외면하고 송하고만, 빨간색 별표 송하고만 사귀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선영은 고구려가 뭐 고려 땅을 침입하고 뭐 누구의 후손 다 필요 없어. 얘가 제일 싫은 건 뭐야? 그쵸? 왜 송하고만 사귀냐? 우리랑 친해자. 이겁니다. 그래서 서희가 어때? 의도를 간파한 거지. 야, 얘가 바라는 거는 이게 아니구나. 이 송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어때? 그것을 압록강
밖에 여진족이 있어. 여진족이 맞기 때문에 너희랑 안 친한 거지. 너희랑 친하고 싶어요. 만일 여진족을 내쫓고 성을 쌓고 성 여기서 나오는 성이 나중에 나오는 강동육주입니다. 강동육주 별표 2개 쓰고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 쌓고 도를 만나면 어찌 그대들과 교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야, 우리한테 강동 쪽에 있는 6개의 주를 줘라. 너희랑 친하게 지낼게. 상당히 뭔가 상대방의 의도를 꿰뚫고 뭔가 받아냈죠? 그 토킹, 말로써 어때, 여러분? 큰 땅을 얻어냅니다. 강동육주가 여기 지도에 표시기 이 부분이야. 강동육주라는 뜻은요, 강 동쪽에 6개의 주란 뜻이야. 외울 때 뭐야고? 강 동쪽에 6개의 주. 그렇게 외우세요. 하나씩. 이래서 뭐야? 땅을 오히려 뺏길 뻔했는데 뭐야? 갑자기 땅이 늘어. 여자친구가 차일 뻔했는데 또 결혼하게 된 경우랑 똑같죠? 아주 특이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자, 1차 서유의 외교 단판 강동육주를 획득했다 그랬죠? 여러분, 외교에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돼. 서유 같은 경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거란이 원하는 건 고려의 땅이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뭐야? 고려가 거란과 외교를 통해서 송나라를 도와주지 않고 거란이 송나라를 칠 때 가만히 중립적으로 있어주는 것을 바랬죠. 네, 이 부분을 서유는 간파했습니다. 서유는 어때요, 여러분? 오히려 평양 쪽에 있는 땅을 더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쪽의 강동육주를 획득했죠. 그래서 여자친구를 잃을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결혼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상황이 등장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2차 침입의 원인을 볼게요. 2차의 원인은 강조의 정변이에요. 이 강조라는 사람이 변론을 일으켰는데 그게 왜냐? 네, 천추태후라는 사람이 어때요? 네, 목종의 엄마인 천추태후라는 사람이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참 애매한데 스님이자 목종의 뭐 친척이자 한 사람인 김치한과 같이 살았어요. 그 궁궐에서. 좀 웃기죠, 요즘 말로 하면. 근데 그때 애가 태어나. 그 아이를 뭐야? 나중에 왕위를 시키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자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부터 약간 고려의 이 당시도 그렇지만 고려 자체의 여러분 혼맥도가 여러분 지금 생각대로 여러분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복잡해요. 친척끼리 사촌끼리 뭐 작은 삼촌이랑 조카랑 결혼하고 이런 형태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 정변이 원인인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실제는 고려가 송나라와 교류했기 때문에 거란은 송나라를 쳐야 되는데 어때? 계속 고려가 송나라로 교류하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어때? 안 되겠다. 후방을 기본적으로 다진 다음에 여러분 공격을 해야겠다. 이래서 또 어디를 침입해? 네, 고려를 침입합니다. 이때는 2차 침입 1111년 개경이 함락되고 컸죠. 현종이 피난가는데 이때 피난간 지역이 지금의 나주입니다. 나주. 한참 남쪽까지. 나주가 어디냐? 전라남도에 있어요. 한참 멀어요. 양귀의 활약으로 간신히 격퇴했지만 상당히 큰 타격을 입고 이후에도 고려는 거란이 하지 말라 그랬지만 어때요? 또 송과 교류해요. 그러니까 어때? 이제 완전히 거란이 속된 말로 여러분 말로 아주 화나서 3차 침입을 합니다. 이때 중요합니다. 강감찬 별표 강감찬 귀주대처 뭐라고요? 강감찬의 귀주대처. 이 강감찬 장군 여러분 태어난 데가 서울에 가면요 낙성대역이라고 해서 낙성대. 왜 이곳이 낙성대냐? 별이 떨어졌어. 별이 떨어졌을 때 태어날 때 누가? 강감찬 장군. 그래서 이름이 여기가 낙성대입니다. 하여튼 이 강감찬 장군이 귀주라는 곳에서 아주 크게 거란을 물리쳤는데 어느 정도 크냐? 완전히 거란군이 싹 전멸해서 이 뒤로 거란은 여러분 싸울 생각 안 하고 고려와 외교만 하고 고려를 더 이상 터치 못합니다. 이때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이룹니다. 잘 기억하세요. 특이한 건 뭐냐? 강감찬 장군이 초반에는 분류했어. 거란이 애들이 말 잘 타죠. 분류했는데 뭐야? 바람이 딱 바뀌자마자 그래서 활을 막 쏴. 그러면서 그 바람의 여파로 거란 애들이 그냥 막 죽어가니까 질풍노도로 공격을 하면 성공합니다. 이 귀지점 상당히 중요해요. 이 뒤에 동아시아 3국의 세력 균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전투입니다. 자, 여러분 전 시간 거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진을 하겠습니다. 자, 외교관계에 있어 처음에 거란이 나오죠. 그다음 누가 나와? 여진이 나옵니다. 거란 같은 경우에 얘기했지만 3차 세 차례에 뭘 막아내요? 다시 하겠습니다.